안녕하세요. 미래입시 장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중학생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미대를 가고 싶은데 예술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고 진학이 과연 미대 입시에서 유리한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쉽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시라는 게 과거랑 달라진 게 아이가 어떤 학과를 가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예술고등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최대한 제가 좀 객관적인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고 진학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먼저 이제 아이가 가고자 하는 계열이 어느 계열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양화, 동양화, 조속과 같은 순수 계열을 가고자 하는 아이냐, 또는 반대로 나는 좀 상업적인 예술이죠. 뭐 디자인, 공예 계열을 가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불리하냐, 유리하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전공이 디자인, 순수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고 진학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생의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 학생의 현 학과 성적 이 세 가지 요소면은 아마 좀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저는 이 디자인 계열과 공예 계열에서 순수 계열 학과들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예고 진학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반대로 뭐 디자인 계열 또는 뭐 공예 계열 포함이겠죠. 공예 계열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예고 진학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목표 대학은 이제 되게 우리나라 지금 미대 입시가 너무나 복잡해졌거든요. 지금 소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종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전형. 학종 전형과 실기 전형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학종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한 12, 13년쯤 된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죠. 처음엔 이제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시작했었는데 실기 시험을 봐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간 공교육 안에서 본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미술적 소양이 향상되는 부분들을 이제 글로 정리해서 학생부에 기록을 합니다. 봉사활동, 뭐 희망 진로 상황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학과에 대한 그 좀 세부 탐구 내용들을 본인이 학생부에 기록을 하고 기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서류화 시킵니다. 홍익대학교는 서류사 전형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실기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실기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기를 아예 안 한 아이를 원하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순수계열 서양화, 동양학과, 조속과 같은 이런 드로잉이라든지 기본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실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베이스가 있어야지 대학에서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실기를 안 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이제 대학 모집을 할 때 실기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좋은 서류를 만들려면 고등학교 내에서 다양한 미술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미술 활동들을 하려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쉽지는 않아요. 뭐 불가능은 아닌데 예고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활동의 개수가 좀 뭐 개수라든지 종류가 좀 적겠죠. 그래서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예고 진학이 분명히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고 진학이 유리하다. 반면 실기 전형으로 시험 보는 대학은 꼭 예고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고를 진학하면요, 예고 대부분의 예고들이 뭐 서울예고, 선화예고, 뭐 개원예고, 덕원예고 다양한 이런 예고들은
1학년에 입학하면 1학년 때는 디자인, 그 다음에 서양화, 동양화, 조소 이 네 개의 대표적인 전공들을 1학년 때 네 개의 전공을 탐구하는 수업을 합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드로잉은 같이 풀어가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1학년 때는 그러니까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는 디자인 전공과 서양화 전공, 그리고 2학기 때는 동양화 전공과 조소 전공을 이 네 개의 전공들을 다 배워보고 그 다음에 학생이 선택을 합니다. 2학년 올라갈 때 나는 1학년 때 네 가지 전공을 배워보니까 나는 서양화 전공하는 게 나는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서양화 전공 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조소가 좋아요. 그럼 조소 반으로 들어가겠죠. 조소 전공으로. 반대로 나는 디자인 전공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 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 전공들에 대한 실기 과목은 실기 과목 배우는 실기 시험을 대비하는 과목들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기 전형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디자인 이 전공이랑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학생이 순수 계열, 서양화, 동양화, 조소 이런 순수 계열에 대한 좀 선호도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 실기 시험 전형을 볼 때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디자인 전공을 가고자 하는 아이다. 그렇다면 좀 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고1 때부터 나는 디자인 학과를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1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고 입시미술학원에서 디자인 실기를 배운다라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드로잉과 디자인 실기를 배우겠죠. 그렇다면 이 학생이 예고 학생들한테 되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 서양학과는 예중예고 출신들이 월등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서양화 전공이라서가 아니라 예중 입시를 위한 실기 과목과 예고 입시를 위한 실기 과목이 미술대학의 서양학과를 지원하는 할 때 보는 실기 과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계열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예고 진학을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반면 디자인 학과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글쎄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 해요. 오히려 반대로 대신에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실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라면 불리해지겠죠. 반면 중3 또는 빠르면 중2 늦어도 한 중3 고1 때부터 나는 디자인 학과에 가고 싶어라고 해서 디자인 계열의 입시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한다라면 그 학생들은 예고 학생들에 비해서 실기 전형에서 불리한 건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아까 목표대학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홍익대학교가 학종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과 성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 학과 성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먼저 중학교 때 학과 성적이 만약에 좀 좋은 학생들이 있겠죠. 학과 성적이 우수하다.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는 예고 진학했을 때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학과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다. 소위 좀 학과 성적이 좀 낮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종 전형을 바라보고 예고 진학하는 거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칫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들, 대표적인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냥 예고만 진학하면 예고생들 다 뽑아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홍익대학교는 1단계, 2단계, 총 2단계 전형으로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22학년도부터 2단계로 이제 모집을 하고요. 그 전에 21학년도 입시까지는 3단계로 모집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미술에 관련된 서류들만 갖고 아이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봅니다. 학생부의 교과 등급을 봐요. 교과 성적의 등급. 홍익대학교는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교과들 중에서
이수 단위의 합이 가장 높은 교과목이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이렇게 세 과목의 등급의 평균을 내서 그 성적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고 입시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그 학원들에서는 어쩌면 그럴 거예요. 뭐 예고를 가면요, 홍익대학교는 상당히 쉽습니다. 뭐 예고 가면요, 홍대는 그냥 가요라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 21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홍익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는 평균이 1.7에서 1.8 정도 등급이었어요. 평균 성적들이요. 물론 평균이 1.7, 1.8이다라면은 서류나 면접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아이들도 합격을 합니다. 반면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서양학과다. 서양학과가 만약에 2등급 초반이라면 2.1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서류나 면접이 좋은 학생들은 2등급 후반도 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홍익대 서울 캠퍼스에 어떤 예고를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스펙이 너무 좋아요. 면접도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준비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학과 성적이 예고에서 학과의 성적이 6, 7, 8등급이다 라면은 이 친구들은 합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서울 캠퍼스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스펙이 좋으면 최소한 4, 5등급 이내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도 21학년도까지 그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이 4, 5등급이 아니에요.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입니다. 여기에 스펙이 정말 좋고 면접을 잘 봤다라면은 4등급 아이도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7, 8, 9등급, 6, 7, 8, 9등급이 합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예고를 진학한다는 게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홍익대학교에 바로 들어가는 그냥 예고만 들어가면 홍대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절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리하다는 건 맞습니다. 왜? 스펙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활동들이 많죠. 하지만 예고를 진학하는 게 하면 그대로 홍대를 다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과 성적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라면 예고를 진학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홍익대학교를 가는데 유리하겠죠. 하지만 학과 성적이 높지 않다,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은 굳이 예고 진학을 가는 걸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기 전형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계열을 가고자 하는 아이한테 유리할 수 있다. 디자인 학과를 가고자 하는 아이는 꼭 유리한 건 아니다, 꼭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대신 이건 있습니다. 학과 성적도 좋고요.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꾸준히 그려왔고요. 그래서 아이가 예고 진학을 준비했고 예고를 가서 실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역시 실기 전형도 유리할 수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실기 전형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예고를 갈 경우에 조금 이제 조심하다기보다는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고를 들어가면은 예고 안에서 학교에서의 이 학과 성적에 대한 수업도 있고요. 국어, 영어, 사회, 일반 학과들에 대한 공부도 있고 실기에 대한 공부도 있어요. 실기에 대한 수업들이 있는데 이 실기에 대한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이제 강사분들이 수업을 하세요. 근데 이 강사 선생님들이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3년간 한 분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예고들은 보통 길면 1년, 짧으면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A라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2학년 때는 또 2학년을 담당하는 B라는 선생님이 지도해 주실 것이고 3학년에 올라가면 C라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세 선생님이 되게 커리큘럼을 잘 연계해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A라는 선생님은 난 이렇게 가르칠래, B라는 선생님은 난 이렇게 가르칠래, C라는 선생님도 나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연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예고마다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예고를 진학하겠다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예고를 진학했던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해주신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고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중3 때 학과 성적을 관리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참 해야 될 중3 때 예고 진학을 할 때도 역시 실기시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고 입시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이상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3 때 공부를 많이 못해서 오히려 학과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미술대학이 홍익대학교처럼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진 않아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종 전형이 디자인 학부에서 7명입니다. 나머지 42명은 실기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국민대학교는 전체 모집 인원 약 270여 명 중에서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실기 전형이고요. 이렇듯 각 대학별 그 학종 전형, 실기 전형 이런 모집 인원에 대한 그 설명은 제가 따로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고 진학을 고민한다는 건 중학생들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께서 내 아이의 미대 진학을 고민하신다라면 예고를 꼭 가야 될 거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이 유리할 수 있겠다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고 진학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고 진학에 대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